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국가 간의 어떤 복잡한 정세를 이해하긴 어렵습니다만은 안타까움, 희생은 멈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전쟁 당사국은 아닙니다만은 경제와 금값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서울 패션위크라든지 코엑스 주얼리 페어 다녀오는 동안에 사실 금값에 특이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 또 앞으로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매우 급격한 금리 인상기를 지나면서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등 자산 가격이 상당히 하락을 했고요. 채권마저도 금리가 4.79%, 미국 채권 금리가 4.79%를 찍었었고요. 이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거는 그 국채 가격마저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5.5%예요. 나중에 저희가 10년, 20년 지나서 자식들에게 아빠 젊을 때 0% 이자가 이렇게 1년 만에 5.5%가 된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 가격은 어떤가 한번 보시면요. 이 금 가격은 상당히 너무나도 고점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또 분석을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사실들, 확인한 사실들은 일단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서 한 6개월 만에 2조 달러가 사라지는 엄청난 상황을 겪었었죠.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가 2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삼성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기업들 모두가 다 그냥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만한 어마어마한 금액이 가상화폐에서 빠져나갔고, 미국이 푼 5조 달러 중에서 결국 투기 수요 한 2조 달러 정도는 가상화폐를 상당히 해먹고 나갔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래도 미국 금리가 5.5%에다가 10년물 국채금리 4.5%면은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이 워렌 버핏 옹께서는 이자를 주지 않는 금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이제 금 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예전 영상에도 한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피셔 방정식에서 실질 이자가 금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예전 그래프들에 의해서 그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실질 이자 설명을 좀 드리면, 은행 이자나 안정적인 국채 이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명목 이자라고 하는데요. 이 명목 이자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 이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상황 생각해 보시면 은행 이자가 2% 안 될 때도 많았죠.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3%가 넘어가겠다, 이런 기대가 되니까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가상화폐 각종 투자 쪽에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죠. 실질 이자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다른 곳에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명목 이자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미국 채권도 4.7%를 찍고 있고,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2.5%. 이따가 보여드리면은 여기 지금 잘은 안 보이는데요. 빨간색 선이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지나면서 이 빨간색 선이 이제 실질 이자가 플러스로 올라오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맞았었고, 지금은 얘가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러면 실질 이자가 이렇게 플러스인데 굳이 위험한 다른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국채를 사거나 은행에 이자 넣는 게, 이자 받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의 어떤 상황입니다. 굳이 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적어진 그런 시대인데, 이 금 가격 계속 고점을 계속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몇 주간에 갑자기 금값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제 특이점이 왔다, 이걸 어느 기간 동안 빠질 거냐, 이런 좀 위기감이 들었죠. 그런데 이걸 계산해 보면 한 7% 정도 빠졌었어요.
뭐 전체 다른 자산들 빠지고 올라가고 하는 거 보면 7%면 사실은 뭐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또 없는데, 우리가 이 1개월 그래프고 이거는 5년 동안의 그래프인데 이렇게 한 번에 좀 내린 적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또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잘 일어나지 않던 급격한 하락이 한 번 왔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전쟁에 다시 금값을 또 복귀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금값을 받치는 힘이 상당히 크구나, 이걸 또 느낄 수 있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다이아몬드 산업이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다이아몬드 이 절삭 폴리시 산업이 전체 수출에 여기 보시면 23%에 달할 만큼 이 비중이 상당하고요. 물론 뭐 최근에는 인도나 다른 곳으로 좀 옮겨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국가 안에서는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다이아 산업을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있죠. 이 샤림 기계 주얼러들은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샤림 기계는 다이아몬드의 커팅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 장비입니다. 그래서 커팅을 할 때 잘 깎였나 확인을 할 때 이 샤림 기계를 쓰는데요. 얘네도 다 이스라엘 기업입니다. 샤린에서 요즘에 AI 감정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뭐 미국과 유가와 경제에 영향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특이한 상황은 미국이 세계 1위의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9월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지금 유가가 올라서 현재까지도 2023년 계속 미국이 생산량으로는 전 세계 1위의 산유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서 잃는 것보다 지금 얻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중동에 개입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그러니까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발을 빼죠. 발을 빼니까 탈레반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고요. 지금 같은 이스라엘 전쟁 상황도 중동 정세에 미국이 덜 개입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나. 이런 적극적으로 관여할 이유가 없어지면 이런 전쟁 상황도 중동에서 더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스라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 왔는데요. 아무튼 금에는 지금 투기 수요가 적은 상황이다. 그리고 국제 정세는 불안하고요.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금값은 아주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값에 어떤 변곡점이 또 생기려고 하면은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주얼러들 또 금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